헌재 한덕수 결정문 뜯어보니 앞날이 으스스하다. 황치연 한국법치진흥원장. 기각 5 인용 1 각하 2. 헌법재판관 발인이 지난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필자는 결정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절규를 듣고 있다. 내란과 혁명 전야의 폭발음이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의견과 다수의 기각 의견은 헌재의 절박한 호소를 드러낸다. 그 고통이 으스스하게 전달된다. 헌재에 잠시라도 몸담았던 구성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그 특수성에 따라 전원일치 결정이 아니라면 내전으로 이어지는 파멸적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체감한다. 헌재 재판관은 결정문으로 말한다. 각하 의견의 법적 논증이 전혀 불가능할지언정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이른바 절차 위반에 따른 각하 주장에 막무가내로 집착한다면 파국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 재판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했을까? 먼저 재판관 5인의 한덕수 탄핵 기각 의견을 살펴보자.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등 4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 피청구인 한덕수가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고 헌법 제111조,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에서 무겁다라고 설시했다.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은 한술 더 떴다. 피청구인 한덕수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면서도 임명 거부 의사 등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 헌법 제111조,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설시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설시했다. 탄핵소추의 절차 요인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것. 이는 헌법 개정행위 내지 헌법 창조행위와 다름없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다른 어떤 법률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대상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의적으로 절차적 문제를 창조하여 헌재 결정문에 각하 의견을 개진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의 기각 의견도 문제가 심각하다.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법익 형량을 저울질하겠다는 논증 구조 자체에 있다. 존재하지 않는 관습헌법을 동원해 서울이 수도라는 건 헌법사항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논리다.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잠정성 내지 현상유지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판관 사이는 아무런 근거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 급하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도대체 헌법 어느 구석에 또 법률 어느 구석에 이러한 논증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괴죄 구속피고인 윤석열을 탈옥시킨 도주 원조죄를 범하면서 법을 창조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나쁘끄럽게도 그냥 봐주기 논증이었다. 12.3 개엄 이전 헌재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져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지만 피청구인 한덕수가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탓에 헌재는 탄핵심판에 착수할 수 없었다. 재판관 6인 체제였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 상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할 것이 분명했던 시점이다. 한덕수는 그럼에도 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나아가 사인의 기각 의견은 피청구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할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또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따지지 않았다. 한덕수에 대한 단 한 번의 변론으로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또는 의사, 즉 고의라는 주관적 불법 요소까지 발견, 입증하려 했는가. 분쟁 자체가 늘 논란을 포함하는 것인데 어떻게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형량 요소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최상목이 자의적, 선별적으로 행한 재판관 2인 임명이 어떻게 한덕수의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감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필자는 이러한 엉터리 논증을 인내하기 어렵다.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에 어긋나면서까지 대통령 윤석열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한 것은 터무니없이 개진된 1인 재판관의 기각 의견과 2인 재판관의 각하 의견과 무관치 않다.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가 계속 지체되는 이유와 연관돼 있다.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아주 특별한 기각 의견과 각하 의견을 내놓은 3인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일부 극소수의 전직 헌재 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의 기각 또는 각하 논리를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절차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칭송한 조대현 전 재판관은 윤석열 측 대리인으로 계몽령을 꺼낸 장본인들이다. 헌재의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의 행간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평해 과정에서 5.12 또는 5.3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견 대립이 담겨 있다. 재판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의 반대 의견을 예상하는 헌재의 절박한 호소문으로 읽히는 까닭이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자명하다. 헌재 평해 과정에서 5대3으로 의견 대립 속에 재판관 1인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헌재의 내부 관례이다. 충원되는 1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자신이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목적 또는 의사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선고를 연기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은 불능 상태에 빠진다. 재판관 6인 체제 탓에 심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4월 18일 이전 2인 재판관의 임명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3인 재판관 전체를,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치적 궤변을 들춰내면 윤석열 탄핵 심판 방해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헌재 재판관 9인의 완전 체제에서 다뤄야 마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3개월이 지나도록 헌재 재판관 임명을 불이행은 헌재의 기능장애라는 중대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당장 국회의장의 성명 또는 국회의원 연명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즉시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무총리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권한쟁 의심판 제기 및 재판관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한덕수 및 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렸기에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비상시국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낙태 판결에서처럼 헌재가 과도적 규율로 비상입법 기능까지 행할 수 있다. 피청구인 한덕수가 헌재 권한 침해 내지 위헌 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 뒤에도 평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변론 갱신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준용 규정에 앞서는 직접 규정이 있다. 헌재법 제23조 제2항은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했고, 제36조 제1항은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 결정을 한다고 규정했다. 종국 심리는 서면 심리나 변론 심리가 아니라 재판관의 평의를 뜻한다.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평의를 회피하거나 8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으로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만 충원된 재판관의 평에 참석이 안 된다. 평의 종결 뒤에도 평결 전까지 재평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25일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헌재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온 당사자가 한 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정치적 공작과 다름없다. 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이러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헌재 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면 대통령 탄핵의 특수성에 따라 탄핵 심판이 전원일치 결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전의 파멸적 결과를 안고 있음을 체감한다.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절대 지지 골수분자가 수십만 명이 넘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위배 요건 외에 중대성 요건을 판례로 정립하는 데 일조했다.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과 달리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탄핵의 특수성 때문이다. 중대성의 요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적용해야 할 심사 기준이다. 임명직 탄핵 대상들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정치적 중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지금 헌재는 이미 확립된 중대성의 심사 요건을 몰각하고 엉뚱한 곳에 남용하고 있다. 국무총리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감사원장 등 임명직 탄핵 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중대성의 요건을 들어 계속 기각하는 행태는 필히 교정돼야 한다.